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계 시민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로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 시민교육이 어디에서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강의에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들어가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확고부동하고 부정과 부패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은 밑에 나오는 것처럼 공감, 결단력, 감사, 협동, 봉사, 팀워크,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혹시 왜 그렇게 부르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꼭 인성교육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자,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린 데이비스 교수님께서 여기 나오는 12번째 시티즈 에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과학 교육, 뭐 시민교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EU에서 보통 그 영국, 유럽 공동체에서 많이 하는데요.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열렸던 2016년 시티즈 에듀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자, 인성교육에서 말하는 좋은 인성의 특성인 용기, 배짱, 결단력, 공감, 감사하는 태도, 타인을 위한 봉사, 팀워크,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떤 가치와 연결되냐에 따라 전혀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예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IS, 탈레반 이런 게 테러리스트들 집단이 있죠. 여기서도 자기 집단의 가치관 속에서는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동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개인이었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지도자로서 많이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분쟁과 갈등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IS에서 일으킨 테러에서 이 테러에 어린아이들을 보내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 그 지역의 리더들이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런 걸 고려한다면 이들이 훌륭한 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확고부동하고 부정과 부패에 물들지 않은 남자와 여자 혹은 가족을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 일어서는 사람들이라는 이 내용은 맥락에 따라서 좋은 시민일 수도 있는데 위험한 파시스트나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과 연결해서 그러면 좋은 사람, 좋은 시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 전에 나왔던 연구입니다. 자, 울프강과 버코이치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필수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인성교육은 결국 시민교육과 통합돼야 된다. 시티즌십 에듀케이션과 인성교육,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릭터 에듀케이션 뭐 이런 것들은 통합돼서 이야기돼야 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참여와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세계화라는 이제 개념이 생겼어요. 우리가 국가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던 것이 시민 혹은 시민성, 시민권이었는데 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국가나 민족국가 영역이 악화되고 전통적으로 국가 영토 안에 제한되어 있던 것들이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죠. 아시다시피 뭐 이 제일 큰 원인은 교통의 발달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더욱더 글로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개념들이 세계시민주의라고 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에서 국가와 국경을 초월해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인종, 종교, 언어, 빈부, 격차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시민이라는 걸 믿고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데올로기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시민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세계 시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시민, 시민성, 시민권이 무엇인가? 이 시민은 먼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의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결정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를 시민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시민이죠. 그리고 시민성은 이러한 시민이 갖추어야 될 자질이겠죠. 자,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의식과 시민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인데, 그렇다면 이 시민들은 시민들 자신이 권리를 평등하게 실현하고 국가 공동의 일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보편적인 권리, 자, 내가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는 국가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세계 시민으로 바뀌면서 국민 국가 시대에 수립되었던 기존의 정치 질서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고, 과거의 지리적 경계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 국가의 위상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동, 자본, 상품, 기술, 정보,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별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조직 그리고 교환되고 조정되기도 하고요. 국제범죄나 약탈, 사기, 지구 차원의 전체적인 환경훼손,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횡포, 이주민들의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커지는 거죠. 자, 국가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서 긴장과 갈등이 커지면서 지속화되는데, 이게 결국 세계적인 난제라는 거죠. 이 세계적인 난제는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의 집단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세계 시민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계 시민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시민이란 아까 말했던 이런 세계적인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인식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촌 공동체의 의식과 시각을 가지고 지구촌의 공동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의 해결에 스스로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러면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저는 세계 시민 하기 싫어요.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이미 지구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글로벌 시티즌십인데 대표적으로 뭐 기후 문제, 해양 쓰레기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되었고, 이 문제들이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자, 코이카 우리나라에 알고 계시죠? 코이카라고 하는 단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재정 기관입니다. 이제 외교부 산하의 있던 기관으로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어젠시라고 하는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그리고 최빈국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국제협력을 하는 ODA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이제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합니다. ODA라는 사업을 하는 기관인데, 코이카에서 세계 시민을 2013년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구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가 목적이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다양한 지구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옥스팜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기관에서는 이렇게 세계 시민을 정의합니다. 자, 옥스퍼드대 학술위원회의 머리 글자 옥스와 기근이라고 하는 페민, 네, 앞글자를 딴 명칭입니다. 옥스팜이라고 하는, 여기서도 국제원조 ODA라고 하는 국제원조를 통한 기아나 빈곤 퇴치의 목적을 서로 활동하는 국제 구호 단체인데요. 자, 전 세계 빈민구호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 NGO 단체가 초기에는 단순히 식량 원조를 통해서 기아나 난민 구제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는데, 현재는 국제 분쟁의 해결과 세계 평화, 그리고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대처 같은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 이 단체에서 세계 시민은 자, 더 넓은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사람, 자, 사회적 불의에 분노할 수 있는 사람,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사람,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국의 국제구호 개발 기구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7가지 우리 정의를 내리면서 세계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계 시민의 개념에 대해서 유네스코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보다 넓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의식과
공동인류의식, 자, 커먼 휴머니티라고 하는 공동인류의식이 필요하다. 자, 이것은 지방과 국가 세계 차원의 공동체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상호 의존되고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세계의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같이 무너진다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가져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세계 시민 교육의 필요성은 UN 글로벌 우선 교육 구상이라고 하는 글로벌 에듀케이션 퍼스트 이니시티브, 우리가 이제 그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 처음으로 UN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에서 세계화가 확대되고 심화될 때 초국적인 태도와 행동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시민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자, 모든 어린이를 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그리고 학습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세 번째,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된다. 자,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2014년 15년도에 또 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때 발표를 했었죠. 물론 출처 유네스코에서 나오는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라는 이 주제는 이제 파리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세계 시민 교육 내용은 아까 또 이야기했던 옥스팜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식적인 부분은 사회 정의와 형평성이 무엇인지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세계화와 상호 의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평화와 분쟁에 대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효과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능력, 아규멘테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해결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배우라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치와 태도는 확고한 자아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 그리고 인류애, 그리고 사회 정의와 형평성을 위한 노력과 관심, 자,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확신,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시민 교육에는 이런 지식과 기술과 가치와 태도를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강조점입니다. 세계 시민의 교육 내용의 유네스코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지식, 기술, 사회, 감정, 태도가 비슷한데요. 자, 커그니티브, 인지적으로는 전 지구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소셜 이모셔널, 이제 사회 감정적, 사회적 감성적인 요소로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세계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하여서, 자, behavior, 행동하는 것은 더 좋은 지구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총체적인 교육으로서 글로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또 미국에서는 스테이트 주라고 하죠. 국가, 세계 등 다차원에서 공동예산, 콜렉티브 굿이라고 하는 공동예산에 대해 고민하는 교육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 시민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인지적 영역에서는 어떤 것들, 세계 지역, 지방 이슈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고요. 다른 국가 및 시민의 상호 연계, 상호 의존에 대한 지식과 이해, 비판적 사고력 및 분석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 정서 교육에서는 공동인류, 아까 얘기했던 공동인류, 인권에 기초한 가치와 책임의 공유의식, 공감, 연대, 자,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행동 영역에서는 보다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지역, 국가, 세계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 자, 이에 필요한 행동에 나설 동기, 용기, 자발성을 개발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세계 시민의 교육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세 가지 개념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평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등이나 균등, 그다음에 공평, 공정이라고 해서 자, equality, equity, justic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서 축구를 관람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냥 균등하게 바닥을 하나씩 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관람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볼 수가 없죠. 높은 벽, 물론 안전을 위해 채운 벽이긴 하지만 볼 수 없습니다. 대신 뭐 여기서 만약에 가족이라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혹은 누나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똑같이 균등하게 보지 않겠죠. 근데 아마 이게 정말 가족이라면 혹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세 개의 박스를 줬다면 아이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가 양보하고 뭐 엄마나 누나 같이 보고 이렇게 두 칸을 해서 볼 수 있게 해주겠죠. 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평등하게 뭔가 해준다라고 하는 이제 공평의 기회를 준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 이런 그 어떤 배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공정하게 이렇게 안전망을 망으로 만들고 낮은 위치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제 이게 공정의 사회정의 실천 공정 이런 것과 함께 하면서 모두가 함께 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계시민 교육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선진국과 뭐 그 일반국, 개도국 이렇게 개발도상국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같이 누리고 지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는 평등의 길을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평의 길을 가면서 바꿔가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스티스의 개념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계 시민 교육은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지식, 가치, 그리고 태도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에 관한 내용을 함께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것은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역이 아닌 다른 곳, 나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지식들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기술이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와 태도, 또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것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개념에서 세계 시민 교육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성을 가지고 세계 시민의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지구촌에서 글로벌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는 세계 시민으로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